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실물경기 변동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세케인즈 악파의 메뉴 비용 모형입니다. 메뉴 비용 모형은 거시경제학뿐 아니라 미시경제학의 영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할 내용이 많아 까다로울 수 있으나 케인지언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선 메뉴 비용 모형은 불안정 경쟁 시장 구조를 전제합니다. 제17강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메뉴 비용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격 수능자가 아닌 가격 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아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케인지언은 독점적 경쟁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C가 독점적 경쟁 균형, B는 완전 경쟁 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수요 외부성은 케인지언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성질입니다. 총수요 외부성은 기업의 생산물 수요의 두 번째 설명 변수인 실질 통화량에서 비롯합니다. 기업 I가 생산물 가격을 인하할 때 이 기업의 생산물 수요뿐 아니라 기업 I의 생산물 가격 인하가 일반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대한 생산물 수요도 증가하는 총수요 외부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업 I는 이미 이윤 극대화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업이 가격을 내린다면 모든 기업들의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기업으로서는 최적의 선택이지만 총수요 외부성이 작동되지 않아 경제 전체로서는 비효율적인 경제 환경이 조성됩니다. B와 비교하면 C에서 생산의 감소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뉴 비용의 존재입니다. 기업이 가격 조정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가격 조정에 따른 이윤의 증가분이 메뉴 비용보다 작다면 가격 대신 생산물의 공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뉴 비용은 가격 경직성이 일어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때 V 총수요 충격이 일어났다고 가정합니다. 총수요 충격은 기업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 곡선과 한계 수입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메뉴 비용이 없다면 수요 감소에 대응해 기업은 가격을 인하할 것이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새로운 균형은 한계 비용 곡선과 새로운 한계 수입 곡선이 만나는 2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때 이 기업의 가격 인하로 그만큼 실질 통화량이 늘어나 수요 곡선은 다소 우측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한편 모든 기업이 가격 인하를 할 때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때 편의상 총수요 외부성이 충분히 커서 당초 V 총수요 충격을 상쇄해 수요 곡선이 원위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기업들이 가격을 인하할 때 일어나는 총수요 외부성으로 이 기업은 E가 아닌 기존의 B로 생산 수준을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뉴 비용의 존재는 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새로운 수요 곡선과 상대 가격이 1이 되는 D에서 새로운 균형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가격 인하를 하지 못해 줄어든 기업의 이유는 2를 꼭지점으로 하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와 같은데 메뉴 비용은 이 삼각형으로 나타낸 이윤의 감소폭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총수요 외부성을 고려할 때 메뉴 비용의 존재는 E와 D가 아닌 B와 D 사이의 X축 거리에 해당하는 생산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총수요 외부성은 비록 작은 메뉴 비용이라도 총수요 감소가 경제에 큰 비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에 대한 새 케인지안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나 메뉴 비용으로 인해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생산량을 늘릴 정도의 통화량 공급을 증가한다면 경제 주체의 복지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구성의 오류는 케인즈 경제학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구성의 오류는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의도치 않게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의도치 않게 공동선을 구현한다고 본 아담 스미스와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의 오류는 전략의 역설, 자본과 투자의 한계 효율의 괴리, 금융시스템 위험과 거시 건전성 규제, 메뉴 비용과 총수요 외부성에서 발견됩니다. 한편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환해징 수요가 거래 상대방인 은행의 외화 차입을 유발해 일어난 2008년 외환 유동성 위기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경제 주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는 각 장별로 핵심 주제와 중요하지만 시간 제약 등으로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시경제학의 특정 이슈 또는 과제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